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숨이 깊어지는데 어떤 집은 몇 분만 있어도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집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느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과 집도 서로 맞는 기운이 있습니다.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관에서 들어오는 첫 기운이 어떤지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마음, 운의 흐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잘 고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반면 잘못 고르면 하루하루가 괜히 무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집, 즉 명당은 절대 비싼 집이나 넓은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크든 작든 조건과 상관없이 기운이 흐르는 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딱 몇 분만 보면 이 집이 나를 도와주는 집인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 집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요. 전세든 월세든 이 기준만 알면 반드시 명당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의 진짜 기운을 읽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을 고르러 다니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도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사람도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듯이 집도 첫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가 바로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은 단순히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자리, 즉 집의 기운을 결정짓는 첫 관문으로 봅니다. 현관이 어둡고 눅눅하고 공기가 무겁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밝고 가벼운 공기가 들어오는 집은 사람의 마음부터 열리고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신발이 널려 있거나 오래된 냄새가 스며든 집은 기운이 막힌 집이고 이런 집에서는 사소한 일도 괜히 꼬이고 가족 간 말투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방향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벽이 딱 맞은편에 보이는 집, 이 구조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막혀버리는 형태라 사는 사람의 운도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조금이라도 트여 있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흘러가는 집은 기운이 곧바로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몇 초 만에 느껴지는 그 첫 감각이 사실 가장 정확한 풍수의 신호입니다. 집을 보는데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 앞에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발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느낌이 편안했다면 그 집은 이미 절반은 명당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집은 당신과 맞지 않는 집입니다. 명당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느껴지는 단 몇 초의 감각이 그 집의 운명을 말해주고 그 감각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도와줍니다. 이제 현관을 지나왔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두 번째 기운, 햇빛과 바람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어떤 집은 창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을 줍니다. 신기한 건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데
몸은 단번에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햇빛과 바람이 집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햇빛은 양기라고 부르고 바람은 기운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사람의 활력을 채워주고 마음까지 밝아지게 합니다. 창문 밖이 트여 있고 바람이 집 끝에서 끝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피곤함을 덜어주고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무기력함도 줄여줍니다. 이런 집들은 오래 머물수록 사람이 맑아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창문이 작고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 집은 양기가 머무르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겁고 마음이 축 처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빛이 어디서 막히는가입니다. 창밖이 건물로 막혀 있거나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햇빛이 들어와도 기운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잠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런 집은 살고 나면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스르르 지나가는 집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 사는 사람에게 작은 회복을 매일 선물합니다. 집을 고를 때 햇빛과 바람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밝고 통풍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집이 나의 기운을 살려주는가 아니면 빼앗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지는 집, 창문 앞으로 시야가 시원하게 열리는 집, 바람이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서늘함보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집이라면 이미 명당의 조건을 갖춘 집입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알았다면 다음은 밤마다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간, 침실의 기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의 하루는 침실에서 시작해 침실에서 끝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곧 건강이고 잠의 질이 하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누워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깊은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집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침실의 기운에서 시작됩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회복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운이 안정적이면 몸이 저절로 회복되고 마음도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침실 구조가 불안정하면 밤새 기운이 흔들리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침대 머리 위가 창문이거나 뒤가 휑한 집은 기운이 새어나가 잠이 얕아지고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정면에 보이는 구조는 기운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를 든든한 벽에 붙일 수 있는 구조인지 문과 침대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지 침실의 공기가 고요하고 안정적인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침실의 기운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쉽게 지치는 이유가 침실의 기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거울이 여러 개 놓인 침실은 기운이 분산되고 밤이 되면 사람의 에너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잠에서 깨고 또 어떤 집에서는 오래 누워 있어도 전혀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쌓이면 결국 건강과 일상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침실의 기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몸이 더 정확하게 느낍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편안했는지,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았을 때 몸이 가라앉는지, 머리를 둘 수 있는 벽이 안정적으로 보였는지, 이런 작은 느낌들이 바로 명당 침실의 신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안한 침실에서 잠을 제대로 자는 것입니다. 이제 침실의 기운을 읽었다면 다음은 집의 속사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인 부엌과 욕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거실이나 방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집들은 늘 부엌이나 욕실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이 아무리 잘 꾸며져 있어도 부엌과 욕실이 답답하면 그 집 전체가 무거운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깊은 속기운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음식의 기운이 움직이는 곳이며 풍수에서는 이 기운이 곧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흐름을 뜻한다고 봅니다. 부엌이 너무 좁거나 햇빛이 닿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집은 기운이 쉽게 막히고 살다 보면 괜히 돈이 모이지 않거나 이유 없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대 위가 늘 어수선하거나 물건이 쌓여 있다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가족 사이의 말도 막히고 정서까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욕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실이 밝고 건조하고 공기가 잘 빠지는 집은 사는 사람도 맑아지지만 축축하고 어둡고 곰팡이가 쉽게 피는 욕실은 사람의 건강운을 조금씩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부엌과 욕실은 단순히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핵심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부엌의 열기와 욕실의 습기가 적절히 흘러가야 집안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이 막혀 있으면 거실과 침실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떤 집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잦고 또 어떤 집에서는 몸이 자꾸 아프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작은 구조 하나가 집 전체의 분위기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과 욕실은 집의 겉모습이 아닌 속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밝고 환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공기가 잘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곳이라면 그 집은 건강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가진 집입니다. 반대로 이 두 공간에서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그 집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마음과 몸을 조금씩 지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부엌과 욕실에서 집의 속마음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집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의 기운은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흐름을 읽는 순간 그 집의 미래까지 보이게 됩니다. 집을 둘러보다 보면 설명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구조도 좋고 방도 넓고 채광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집. 반대로 조금 낡았어도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 이런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 전체에 흐르는 기운의 방향, 즉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하나의 길처럼 흘러야 사람의 삶도 순조롭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이어지고 다시 침실과 욕실로 자연스럽게 퍼져야 집이 사람을 돕는 구조가 됩니다. 이 흐름이 부드러울수록 사람 마음도 잔잔해지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문을 열 때마다 기운이 뚝 끊기거나 방과 방 사이가 막혀 있거나 집안에 설명하기 힘든 눅눅함이 느껴지는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생활의 리듬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운이 돌지 않는 집에 살면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매일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기운이 멈추는 자리가 있을 경우 그 한 곳이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거실 한편이 이유 없이 어둡거나 구석에 먼지가 계속 쌓이고 정리가 되어도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기운이 고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이 있는 집은 살다 보면 일이 괜히 지연되거나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고 사소한 걱정이 몸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운을 사람에게 그대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 전체의 공기가 일정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안정시키고 마음도 깨끗하게 비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의 흐름은 눈보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들어서자마자 숨이 편안해지고 시선이 막히지 않으며 집안 공기가 스르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집은 이미 당신과 궁합이 맞는 집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답답하고 서 있으면 체중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그 집은 당신의 기운과 맞지 않는 집입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동안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 흐름이 부드러울수록 삶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쌓여 인생의 안정이 됩니다. 이제 흐름까지 읽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집이 명당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을 고르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방의 크기, 인테리어, 월세 전세 조건 같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집은 조건보다 느낌이 먼저 맞아야 하고 그 첫 느낌이 앞으로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집을 처음 들어설 때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명당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 결정됩니다. 집을 보러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관에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온다면 그 집의 공기 흐름은 이미 합격입니다. 집 안으로 걸어가면서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됩니다. 창문에 닿는 빛이 자연스럽고 시야가 막히지 않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그 집은 이미 기운이 흘러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가라앉고 침대를 둘 자리가 안정적으로 떠오른다면 그 집은 당신의 몸을 쉬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부엌과 욕실은 밝고 건조하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공간이 편안하면 그 집은 먹고 사는 기운과 몸 건강을 모두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미세한 반응입니다. 보기에 멀쩡해도 몸이 괜히 무거워지거나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이 느껴지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집은 당신과 기운이 맞지 않는 집입니다. 반대로 오래 머물고 싶은 느낌이 들고 말없이 창문 앞에 멈춰서서 바깥을 바라보게 되는 집이라면 그건 이미 몸이 먼저 선택한 집입니다. 사람과 집의 궁합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명당은 조건을 따지기 전에 몸이 편안하다고 알려주는 집입니다. 집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관에서의 첫 숨, 창문 앞에서의 시야, 침실의 고요함, 부엌과 욕실의 밝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한 느낌. 이 5가지가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집은 전세든 월세든 크든 작든 당신에게 맞는 명당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보고 마음이 따라가고 삶이 편안해지는 집. 오늘 이야기한 기준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런 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집을 만나러 가는 일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집이 주는 기운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몸의 상태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명당은 멀리 있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작은 신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현관의 첫 느낌, 창문 앞에서의 시야, 침실의 고요함, 부엌과 욕실의 밝기, 그리고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쌓여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집이 사람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은 처음부터 우리를 밀어내고 또 어떤 집은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며 편안함을 건넵니다. 이 느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가장 소중한 기준은 결국 내 몸이 편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들으신 기운의 기준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당신의 몸이 편안하다고 말해주는 집이라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명당입니다. 부디 앞으로 살아갈 집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부드럽게 감싸주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둥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